김태성 씨와 이영희 씨는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이웃들 보면 모두 집값이 올라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택연금이 그대로니까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당시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잖아. 그래도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웃들이 들려주는 집값 상승 이야기와 태성의 소가리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합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연금액은 그대로여서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지금까지 받은 원금과 이자, 보증료를 반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해지 후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제한되시고요. 태성 씨는 해지를 위해서는 7천만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하고 3년간은 재가입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지를 위해 7천만 원이 필요했고 재가입을 위해 3년 동안 받지 못하는 연금 수령액도 3천만 원이나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민수에게 상담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1억 원이나 필요해요? 꽤 부담되는 금액이네요. 그래, 해약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줄은 몰랐지.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엄마 아빠 마음이 든든하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두 부부를 찾아와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니 1억 원은 제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리고 그 돈이 많은 기간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까 해요. 두 분이 꼭 이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겠어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3년 정도 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되겠구나. 맞아요. 이 집의 시세가 5억 정도 하니까 이사 갈 때 1억은 제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 4억으로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하고 3년 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지금보다 3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죠. 3년 후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한 김태성 씨 부부는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좀 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사례와 같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해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집값이 올랐을 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때는 주택연금은 변함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해도 됩니다. 주택연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연금에 얼마나 어떻게 가입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입자 수는 약 12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신규 가입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 준비 수단으로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60대와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의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에서 1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고령일수록 그리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충이 약 60%이며 다음으로는 의료비 부담 완화가 20% 정도 됩니다. 가입자들은 상속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80% 이상이 주택연금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주택연금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한 가입자들이 생활의 안정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주택연금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노후 대비 방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또는 총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주택은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이지만 정작 노후에는 현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등 꾸준히 들어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상속 문제와 부모 부양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되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68세의 나이에 부인과 조용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TV 프로그램에서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매각하지 않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주택연금 수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담 후 김 씨 부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되었고 노후 생활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한 사례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김영수 씨처럼 행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처럼 충분히 스스로 집을 장만할 능력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이 집은 내 노후 생활에 활용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두면 자녀도 스스로 독립할 마음을 먹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 검색부터 해보세요. 우선 인터넷에서 주택연금을 검색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두 번째로 거주지 근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주택연금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과 노후 자금을 점검하고 주택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생활비와 예상 지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점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 그리고 예상 생활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예산 책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9일에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이며 최저 생활비는 월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를 참고하여 노후 예산을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을 담보로 한 연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을 팔지 않고도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연금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노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자녀에게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면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제적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재정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미래를 더 잘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하면 부모가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가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녀들도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여러분도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얘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